안녕하십니까, 롱쇼TV 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녹화를 아까 하나 했는데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못했고 주말 동안 좀 쉬었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크루드 오일, 그리고 내추럴가스의 기술적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크루드 오일 차트, 일봉 먼저 한번 볼게요. 일봉 먼저. 예. 원래 원래 이 제가 생방송 할 때는 일봉만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봉만 먼저 보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어떤 국면이었냐면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요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내려와서 76불대 중반을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80불대 초반까지 갈 것이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가 돌파가 안 되면 일단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76불대 중반까지 왔다가 80불대 초반까지, 예,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3기생 중에서도 이걸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 수강생도 계시는데요. 그 이후로 어찌됐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모습 다시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 차트로 볼게요. 1시간 차트로. 자, 지난번 차트에서는, 지난번 얘기했을 때는 어떤 자리였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디디고 나서 이렇게 이 국면이든가 이 국면이든가 해서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80불대 초반을 달성하는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80불대 초반에서 물론 추세를 이렇게 건드린 건 사실이에요. 건드렸는데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전고점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여기서 실패를 하면서 이제 다시 단기적으로나마 하락 추세를 형성하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자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냐면, 여기에 이 자리에 트랩을 보였다라는 점도 중요한 자리였고, 그러니까 돌파가 제대로, 트랩이라는 건 뭐냐, 돌파를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그래서 트랩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불트랩을 보이면서 빠진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내려온 자리가 어디였냐? 첫 번째 내려온 자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깨진 거죠. 추세선이, 예, 이 추세가 이탈되면서 내려온 자리가 어디였냐면 직전 저점 자리, 그리고 여기 돌파한 다음에 눌림이 형성됐던 요 추세 자리. 요 추세는 이제 보정 추세인데요.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추세는, 메인 추세는 이거고, 보정 추세는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정 추세를 보시면 요 자리를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보정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내려왔던 자리가 이 보정 추세를 맞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는데 또다시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트랩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랩이, 이중 트랩, 쌍트랩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강도가, 이쪽 방향으로의 강도가 커지는 거고, 지금 보시면 되돌림 자리, 이 추세에 대한, 내려왔다가 되돌림 추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를 지켜주느냐, 혹여 이 트렌드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 직전 저점을 깨트리냐 못 깨트리느냐, 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하락 국면이죠, 그죠? 하락 국면.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거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는 좀 약세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달러 강세를 보이는 구간 동안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달러가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지금 그런 자리에서 좀 그러니까 반락을 보이는 자리에서, 예, 반락을 보이는 자리에서
반등을 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살짝 눌림 현상이 저항을 보이고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연관지어서 보시면 아마 큰 흐름상으로 이렇게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지금은 오일 거래를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 이제 막 왕성하게 거래를 할 때는 옛날에 하여튼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요 자리가 보통은 세다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달러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못하고 하락 반전을 한다 다시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얘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요 추세를 깨느냐 못 깨느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요 라인과 요 라인 중요하게 여기면서 요 중간에서는 뭐 이렇게 움직여도 될 수 있으면 방향성이 없는 거니까 배팅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는 국면, 여기를 깨트리는 국면, 요런 국면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메인 트렌드를 이렇게 이제 트랩을 보이는 국면에서 대응을 잘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내추럴 가스죠. 내추럴 가스 참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내추럴 가스가 1번 먼저 볼까요? 1번 먼저 보시면 뭐 1번은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사실 볼 것도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하단 트렌드를 이 일봉상에서는 좀 깬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시간 차트에서 여기를 때리고 나서 반등을 줬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속으로 밀어내기 힘드니까 반등이 나온 거고 이 하락 추세 가파르다 보니까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제가 그랬죠. 돌파가 나오더라도 이전 고점을 이렇게 넘어서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시 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시간 차트로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뭐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흐름이 나타나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저점을 제가 이제 부딪혔다, 추세선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정확하게 부딪혔었어요. 정확하게 부딪힌 이후에 반등이 나타난 거예요. 반등. 이거를 뭐 상승을 한다 뭐 이런 게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상승으로 보려면 일단 여기까지 넘어서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저점을 안 깼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계속 수렴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런 트렌드를 그러니까 고점이 점차적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여기 이 트렌드가 깨지면서 그리고 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추세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머물다가 전저점 깨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요 트랩을 보이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낙폭이 심하다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반등을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하면서 이제 매물들을 쌓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확신할 수 있는 베팅이 나오려면 만약에 지금 국면이 어떤 휩소의 국면이다. 이건 내린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왜 달러 인덱스에서 훅 깨고 내려왔다가 급반전한 것처럼 동일한 패턴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빠르게 올라가려면 내려왔다가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이 위로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뭐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만약에 얘가 트랩을 보인다면 아래쪽에서 이 트랩을 본다면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가 1차 매수의 관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기가 저항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여기까지 그냥 뚫리면서 그냥 후 올라간다. 그러면 끌고 갔다가 사실 여기서는 저항을 어디서 받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기가 여기서 어디서 저항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 뭐 달러 인덱스는 사실 저항 구간이 딱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왜냐면 내려올 때 그냥 뭐 엄청나게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첫 번째 걸리는 자리라고 본다면 대략 3불대 초반에 걸릴 수는 있어요. 걸릴 수 있는데 워낙 이 그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한번 움직이면 엄청나게 또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를 만약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면 매도를 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 이익 실현은 가능해요. 이게 여기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은 가능한데 신규 매도는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어찌됐든 이 구간이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야 비로소 내추럴 가스는 여기가 저점이었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점을 여기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나오면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이거는 일종의 휩소로 보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보시겨서 이게 급등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뭐 결국은 조금 더 흘러내릴 수도 있고 여전히 트렌드가 왜냐하면 이 내려오는 트렌드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거니까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여기를 올라서기 전에는 최소한 이걸 올라서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 올라서더라도 여기 바로 올라선다 하지 마시고 요 추세 정도는 넘어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요런 구간 제가 그 전에 뭐죠? 그 비트코인에서도 이런 구간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하지 마시고 이런 추세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셔라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손절의 기준은 명확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깊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쳐야 되지만 보통은 여기서 바로 샀다가 여기를 이 트렌드를 도로 복귀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면 바로 손절을 치시는 게 정석 플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 트렌드를 이어간다, 하락 트렌드를 이어간다면 아마 이쪽 위로 돌파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트렌드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급등이 나오면 이 위에다가 요 추세, 요 하락 추세와 요 수평 추세를 동시에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런 고점 라인에서 이런 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받으면 확실하게 저항을 받으면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요 구간 안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정석이고요. 만약에 시원하게 돌파가 된다. 그러면 홀딩 하셨다가 3불대 적어도 3불대 초반, 예, 심하면 뭐 3불대 중반까지도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어려운데요. 사실 아직 판단이 이게 트렌드가 뭐 지금 아직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전의 자리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로선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섣불리 선침의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매수를 하려면 요 정도 자리는 들어가야. 그리고 요 정도도 사실은 강하게 올라주면서 거래가 터져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제가 거래를 한다면
여기다가 일단 이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못 걸어놓고 조금 약간 횡보를 하다가 만약에 여기가 동시에 돌파될 수 있는, 그러니까 2.34 정도가 동시에 요 추세와 요 추세가 동시에 돌파될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에서 그 시점에 어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예약 매수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약 매수 걸어가지고 돌파가 나오면 바로 매수가 되고, 매수가 나온과 동시에 손절이 걸려야 되겠죠. 예. 뭐 손절은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손절을 거시고, 저는 이제 뭐 만약에 손절을 건다면 정말 뭐 모양새가 좋다라고 하면 뭐 신전할 때 해야 되겠지만, 선물이니까 그렇게까지 강하게 하기 힘들다면 뭐 요 추세 복귀하는 자리, 그러면 대략 한 2.34가 돌파되면 사가지고 뭐 100틱 정도요, 맥스, 맥스 100틱 정도 손절을 보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맥스 100틱. 100틱도 뭐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자주 빈번하게 이런 거래를 할 수는 없고, 한번 승부처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래를 한다면 한 100틱 정도 걸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국면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루드 오일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크루드 오일은 뭐 그런대로 사실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내추럴 가스는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네요. 예.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광고 말씀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롱숏 TV라는 게 발음도 쉽지 않고, 검색을 해보면 사실 좀 제 채널 말고 다른 게 뜨는 게 많아요. 그래서 채널명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바꾸는 건데요. 그러면 차라리 닥차 TV가 낫었던 것 같아. 롱숏 TV는 좀 너무 좀 식상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전도연 씨 나와가지고 연기 열연하면서 유행하고 있는 이 국가대표 반찬 가게에서 이거를 좀 따와서 국가대표 차티스트, 차트는 제가 또 자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대표 차티스트 TV, 그래서 국차 TV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 혹시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